예, 여전히 종목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종목의 발견 가겠습니다. 오늘 종목 발견자들은 이정호 해운솔루션 팀장 함께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눈에 띄는 종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중에 첫 번째 말씀하실 기업은 어디입니까? 네, 첫 번째로 말씀해드릴 기업은요, 바로 한미반도체라는 종목입니다. 왜 이 종목을 첫 번째로 말씀해드리냐면, 오늘 장이 어떻게 보면 저번 주부터 심상치 않았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기업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반등세가 어느 정도 나와주고 있고, 그중에서 소부장들이 반등세가 좀 더 눈에 띄게 보인다. 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중에서 한미반도체가 눈에 띄게 상승세나 이런 부분이 제일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때까지 반도체 관련해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2024년도 상반기는 좋았어요. 근데 하반기로 갈수록 계속적으로 반도체 수출이나 이런 부분이 꺾여주면서 하락하는 모습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하락을 해도 많이 하락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전체적으로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이 먼저 반등세가 나와야 그다음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먼저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지금 시장 상황은 그렇게 여건이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반도체 소부장 관련해가지고 대장주를 본다라고 한다면 누가 뭐래도 바로 한미반도체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빠져도 너무 많이 빠졌던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가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물론 HBM 관련해가지고 24년도도 좋았지만 25년도도 좋을 거다라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 큽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하면 뭐냐? 바로 잭슨항인데, 잭슨항이 CS2025 관련해가지고 기조 연설을 합니다. 그거에 관련해가지고 거기서 어떤 AI 관련 코멘트를 할 건지, 거기서 HBM을 할 건지, 또 CES에서 잭슨항과 SK하이닉스, 최태원 회장이 어떤 얘기가 갈지, 그런 부분에 기대감이 만들어지면서 SK하이닉스 관련해가지고 관련 종목들, 관련 소부장 기업들이 오늘 상승세가 나와준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 기조는 어떻게 보면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25년도도 지금 긍정적인 부분이 강하지 않을까. 24년도에는 어떻게 보면은 상반기에 너무 좋았던 부분이 하반기로 꺾었던 부분, 그래서 주가가 과도하게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25년도에는 꾸준한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주가도 어느 정도 제자리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을 눈에 띄게 체크를 해야 된다. 그 중에서 대장으로 달리고 있는 한미반도체를 필수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반도체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심 영역에 있죠. 그리고 한미반도체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종목이고요. 한미반도체뿐만 아니라 하나마이크론 13%, PSK 7% 소부장들이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면서요. 네, 시장에 기대감들을 주고 있습니다. 아주 다행스러운 지점이고요. 한미반도체 맞고요. 다음 종목은요. 네, 다음 종목은요. 저번 주 월요일 날도 로봇 관련주를 말씀해드렸었는데, 오늘도 로봇 관련주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종목명은 로보티즈라는 종목입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 자회사 편입 기대감으로 로봇주들이 동반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 로보티즈는 어떻게 보면은 LG전자가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향 로봇 관련주가 기대를 보일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올라가지고 LG전자 쪽에서 어떻게 보면 로봇 기대감이 올라갈 때 로보티즈가 많이 올라가줬던 모습인데, 지금 시장은 전체적인 로봇주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 이유는 누가 뭐래도 삼성전자에서 자회사로 편입이 된다는 거는 그거에 따라서 펩시브 자금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삼성전자가 로봇 관련해서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다른 대기업들, 대표적으로 LG그룹에서도 로봇 관련 투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로보티즈 쪽으로도 수급이 온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 로보티즈의 대표적인 제품은 누가 뭐래도 다들 알고 있는 자율주행 로봇 관련입니다. 실내 자율주행, 실외 자율주행 로봇, 이거에 관련해가지고 강자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번 연도부터 조금 더 다른 흐름은 뭐냐면은 협동 로봇 관련해가지고 제품을 다각화하는 모세가 나와주고 있어요. 기존 제품에서 노폭이 다른 종목, 다른 제품으로 다각화를 한다는 거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시장 상황에 맞춰서 제품을 다각화하면서 매출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을 올리려고 하는 부분이 크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그 이유는 누가 뭐래도 계속되는 적자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큽니다.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당장에 있는 기술력이나 자율주행 로봇 관련해가지고는 우리나라 국내 1등이지만 이걸로 만족을 할 경우에는 안 된다. 제품을 다각하면서 매출적인 측면이나 영업이익 측면을 올리려고 하는 모습세가 나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가는 긍정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
라고 여겨지고 있고, 이 종목 또한 CES 2025 관련해가지고 기대감으로 로봇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번 주 월요일만 하더라도 로봇 관련주로 얘기하면서 CES까지 계속적으로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렸어요. 근데 가파르게 로봇 관련주들이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본다면 막상 CES가 했을 때, 오픈을 했을 때 관련 물량들이,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보유자분들은 시세를 즐기는 게 좋고, 아니면 신규 매수로 들어가실 분들은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고 TS 결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제일 클지, AI 비중이 제일 클지, 드론이 제일 클지, 로봇이 클지, 네. 그거의 사항에 따라서 들어가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로봇도 상당히 주목되고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을지 주목되는 섹터이죠. 다만 이제 CES라는 이벤트가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변동성은 조금 염두에 두자는 말씀입니다. 오늘 종목의 발견 해온솔루션 이정호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